그냥 제 생각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드니까 제가 옆에서 이모처럼 같이 있어주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자,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연은 여자 동성 커플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님. 이제 막 30이 된 시청자입니다. 제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여자친구랑 저는 4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와, 오래 연애했네요. 같이 지내는 4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쵸? 4년이나 연애를 하면은 사소한 문제도 하나 정도는 있을 법해요. 사귀고 초반에 여친이 바람을 폈던 적도 있고, 바람을 피워도 상대방과 깊은 사이가 된 것은 아니라 잘 이해해주고 지금까지 여자친구와 잘 만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 사연자분이 잘못한 부분은 없어 보여요. 그저 와우. 여자친구를 향한 의심과 집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그럼에도 나름대로 잘 이겨내면서 오래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우울증이 있어 자취방을 잘 치우지 않아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소를 잘하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저도 이해하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여친의 자취방을 치워주곤 했는데요. 우리 사연자분 거의 그거야, 구렁이. 야, 구렁이면 욕 아니냐? 그걸 뭐라 그래? 그거 우렁각시. 죄송해요. 우렁각시를 구렁이로 만들어버렸네. 죄송해요. 우리 사연자분 죄송해요. 우렁각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죄송합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잔업을 마무리하고 오후 만차를 쓰고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자기야 뭐해? 연락을 했는데도 여친이 답장이 없길래 평소처럼 스터디 카페에 있나 싶어 자취방을 찾아갔어요. 자취방을 말도 없이 찾아가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자취방에 찾아갔는데 평소보다 더 심하게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우리 슬픈 구렁이 아수라장이 되었대요. 저는 편의점에서 쓰레기 봉투 큰 걸 사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빨래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는 여친의 쓰레기통을 보는데 정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버렸어요. 뭔데 또? 뭔데? 왜 쓰레기통만 보면은 나는 무서운데. 수상스키. 선명하게 두 줄이 나와있는 테스트기. 여친의 집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했대요, 우리 사연자분이. 저는 처음에 코로나 자가키트인 줄 알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여친에게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던 여친이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뭐야, 말도 없이 내 집 간 거야? 이렇게요. 코로나 검사 키트지 아니지? 라고 보냈더니 응 이라고만 답장이 왔습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괜한 추측으로 이상한 얘기하지 말라며 경고하듯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일단은 여자친구는 반박을 했네요. 그럼 여자친구에겐 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 여자친구가 집에 오기 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테스트기를 제외한 남은 쓰레기들을 치웠습니다. 그렇게 치우다 보니 옷장에 꽃다발도 발견했습니다. 꽃을 받은 흔적까지 있자 머리가 펑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머리가 팡 터질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약속대로 바로 퇴근했고 집에 오자마자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만난 지 1년이 되어가는 남자가 있다고요. 진짜 이거 약간 빅엿을 선물로 주는데요. 4년 연애 중에 1년을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네요. 저랑 4년 연애하는 도중 스터디 카페에서 일하던 남자를 만났고 스터디 카페 알바생인 줄 알았던 남자가 알고 보니 스터디 카페 사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장이랑 결국엔 친해져서 연애까지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적인 사실에 믿기지가 않자 눈물을 겨우 참으며 그 사람이야 나야? 물어보니 여자친구는 당연히 너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바람을 피고 있었고 속였고 임신 테스트기까지 발견된 이 와중에 사연자분 여자친구는 그 남자보다는 사연자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무슨 일이에요? 멍하니 여자친구를 보는데 여자친구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적반하장까지. 4년 동안 사귀면서 있었던 일들이 다 없던 일이 된 것만 같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돌아보는데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래도 우리 관계를 친한 친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가족들도 친한 친구라고 알고 있으니 결혼식만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여친의 결혼식까지 보고 왔고요. 오마이갓! 이게 무슨 사건이야!
정말 끔찍했지만 여자친구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고 결혼식 마무리까지 보고 왔습니다. 우리 사연자분 무슨 보살이야, 보살! 그 이후 제 일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여자친구를 잊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태명을 공개했습니다. 저랑 사귈 때 장난으로 나중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태명 이걸로 하자 라고 했던 그 이름이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잘 잊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태명 하나로 의미부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사실은 저를 못 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돼 우리 사연자분 멈춰! 여자친구가 가끔 연락하는데 평소처럼 제가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면 고생했네 애칭 이런 식으로 애칭을 편하게 얘기합니다. 사귈 때 쓰던 애칭도 그대로 쓰고 있고 여친의 인스타를 보면 여전히 저와 같았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의미부여하시면 안 돼요. 사연자분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유는 여자친구의 주변 사람들은 사연자분을 친한 친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여자친구에게 결혼 생활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아직도 나한테 마음 있는 건 아니지? 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다가 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다고 바보처럼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애를 아직도 너무 사랑하고 붙잡고 싶은데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연자분 멈춰. 이건 도망쳐. 이건 하늘이 사연자분에게 준 마지막 기회야. 도망치고 새 삶 찾아. 지금 뭘 어떻게 되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은? 혹시 뭐 관계를 예전처럼 돌리고 싶다거나 뭐 여자친구를 다시 붙잡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길 바라요. 그냥 제 생각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드니까 제가 옆에서 이모처럼 같이 있어주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어린이집 갈 나이 되면 육아에서 좀 벗어나서 같이 놀러 갈 수도 있고. 왜 아이와 함께할 인생을 사연자분이 그리고 있어요? 그 미래는 사연자분의 여자친구의 남편이 그려야 할 미래라고요. 말도 이상해. 사연자분의 여자친구의 남편이 그려야 할 미래를 왜 사연자분이 그리고 계시냐고요. 우리 사연자분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안 가. 말로써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사연자분의 입장이 조금 아주 개미 오줌 아주 그냥. 하지만 태명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뭐가 그렇다는 거야. 그냥 아이를 원해서 남자랑 결혼한 것 같기도 해요. 여친의 남편 입장에선 불륜이에요. 이런 마음을 사연자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여자친구도 알게 되면은 사연자분을 기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사연자분이 피해를 받은 피해자 입장이라는 건 변함은 없지만요. 남자도 의도하지 않았어도 남의 여자친구를 뺏은 거잖아요. 우리 사연자분 정말 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답답하네. 외로움도 많이 타는데 바쁜 남편이랑 어떻게 잘 지내겠어요. 아니 사연자분 그거는 사연자분이 육아도 힘든데 뭐라 해? 여러분 나 뭐라 해야 돼? 말빨로 나 지금 발렸어. 지금 시점에선 법적 불륜이에요. 오케이 가자. 지금 시점에선 법적 불륜이에요. 이미 둘 사이는 법적으로 묶인 사이예요. 사연자분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참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동반자가 필요한 거죠. 그 아이는 나이만 30이지 애거든요. 동반자는 남편이죠. 그냥 제가 볼 땐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결혼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이제는 사연자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에요. 저와 다시 지내기 위해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 거죠. 그쪽보다 남자랑 함께하는 미래가 더 밝으니까 남자 고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당신 인생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쩜 이렇게 잘해주시지? 사연자분 여자친구는 결국엔 남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남자야 나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사연자분이 더 좋다고 말은 했어도 결론적으로 선택한 거는 지금의 남편.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분은 좀 벗어나시고 본인의 인생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전 여친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사연자분은 집착일 뿐이에요. 여기서도 못 알아들으시면은 저는 포기합니다. 충분한 조언을 드렸어요. 이렇게 사는 게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언 감사하네요. 말 줄이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다는 걸 부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사연자분이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지금은 가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둘이 핑크빛 미래를 그렸다고 친다 한들 남은 자식에게는 떳떳할 수 있을까? 사연자분 여자친구가 아이가 컸을 때 그때도 떳떳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말을 줄이신다니까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아요.